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는데 같은 조사로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과 지지율이 같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과 당대표 모두가 민심과 너무 멀어졌다. 그게 가장 핵심적 이유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뭔가 그 장 대표가 민심에 맞는 그런 부합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나 하고 기다렸었는데 윤석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이런 그 가장 낮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민주당 지지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도 그걸 보면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지지를 유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국민의힘 지지층마저도 지금 친윤, 친한, 친장 다 갈려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아마도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일부 지지층에서는 지도층에서는 지방선거는 원래 투표율이 낮다. 그러니까 똘똘 뭉친 몇 사람만 있으면 소수의 지지만 있으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는 다 아시지만 구도, 인물, 정책 이런 게 갈린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구도 아닙니까? 구도가 바로 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100% 믿을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는 정말 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정치 생명이 서울과 부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산을 포함한 거에 대해서 이제 텃밭이기 때문에 일부러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 지방선거 100일도 안 남았는데 반등의 기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그 MBS 조사에서 지지율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19%, 민주당이 41%, 네. 또 부울경에서는 23대 39%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3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출렁거릴 수 있는 기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과 연동되어 있고 최근에 부동산이 좀 잡히고 있고 주가가 6천을 넘어서는 그런 실적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머니무브가 바람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 그런 성과와의 그거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지지율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견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인데 바닥에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또 지하 1층뿐 아니라 지하 2층, 3층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차가운 여론의 당내 위기감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 중진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저륜 문제를 꺼내들었는데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라고 했던 그 표현은 발언을 철회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백배 사죄해야 된다. 확실하게 속지 않은 세리머니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뭔가를 보여주자. 이게 바로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그동안 관망하던 중진들까지 장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장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답한 걸로 알려졌는데 주필님, 이 실제로 노선 변경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지만 심사숙고하겠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노란 얘기죠, 한마디로.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전 중진들이 보통 중진 그러면 3선 이상을 얘기하는데 어제는 4선 이상만 모였더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4선 이상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국민의힘에. 근데 그분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렇게 정말 완전히 늪에 빠진 이후에서야 이렇게 나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장 대표를 장 대표도 그래도 2선이라고 하지, 재선이라고 하지만 1.5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을 지도부를 잘 이끌어서 당 전체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중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근데 다 늦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너무 늦은 것 같고요. 글쎄, 완전 노선 변경? 지금 장동혁 대표를 떠받치던 그런 세력과도 절연하라는 얘기인데 이제는 잘못하면. 네. 그거는 정말 이도도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선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중진 의원들을 만난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이 최고 중진회의 부활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궁금하고 이 내용들이 장 대표가 실제로 좀 수용을 하게 될까요? 근데 이 최고 중진 회의라는 게 네. 공식적인 의결 기구가 아니고 자문회의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결정에 영향을 별로 미칠 것 같지는 않고 그걸 수용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경청하는 듯한데 그리고 나서 나오는 목소리는 예컨대 절연하라고 하면 절연하라는 사람들과 절연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그냥 생각을 고수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자문회의에 결정 권한을 준다든지 거기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별로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행이 당내 갈등 소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할 일을 다 해보려고 여기 대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어떤 경위든 어쨌든 저희 당과는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우리 당 의원들이 거기 가서 도우면 응원을 하면 이게 해당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지방선거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비롯해 보수가 망가질 때 어떤 희생을 했느냐고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 양측의 입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참 여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국민들에게 저렇게 하면 볼썽사나운 모습밖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거죠. 글쎄 한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출마를 한다? 물론 서울, 대구 어디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출마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대구에 특별히 출마한다? 대구가 이른바 보수의 성지라고 얘기하는데 한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그렇게 셀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가 특히 대구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거기서 어떤 큰 역할을 하기도 어렵고 무소속 출마를 한다? 글쎄 그러면 대구 어디든 간에 아직 보궐선거가 치러질지 안 질지도 확실치 않지만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후보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고 민주당 후보도 낼 거고. 근데 한 전 대표가 거기에 무소속 출마한다? 한 전 대표 당선 불가능합니다. 제가 감히 단정하건대.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선거가 만약 속된 말로 망친다 그러면 그게 책임론이 한 전 대표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길게 봐서 정치를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 바란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백의종군 한다면 여러 좀 그 지역에 내려가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원하지 않는 데까지 가서 할 필요 없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지 연설을 하면서 오히려 당선의 힘을 보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정치적 선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둘 다 양쪽 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네, 한 전 대표는 이틀 전에 대구에 내려가서 지금 대구를 돌고 있는데 오늘은 최대 행사로 이 서문시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 전 대표 친한계 의원들도 동행할 예정인데 당 일각에서는 이 친한계 의원들이 만약에 동행한다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장동혁 대표가 정말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대구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거기가 재보궐이 나오지 않도록 이진숙 전 위원장을 밀 것이다. 이제 그런 해석들도 있던데요.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 굉장히 싸늘한 민심을 접했잖아요. 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어떤 분위기를 갖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거기에 동행하거나 하는 그런 친한계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사실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또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런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도 지금 윤리위 제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참 보기가 볼상사납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잘 못하고 있다라는 정말 부정평가가 높고 보수층 내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던데 좀 이참에 이제 노선 변경을 과감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네,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팡 INC 김범석 쿠팡 INC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에 처음으로 사과를 하는 첫 육성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육성으로 직접 지난해 일어났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냈다는 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안 싸움 양상으로 번졌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지역 의원들의 투표까지 거친 끝에 찬성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는데 이게 바로 이 지방선거에서 텃밭을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우선 지방 통합을 이렇게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나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히 추진하는 걸 자체를 저는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잘.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아니 대구와 경북을 분리하고 전남과 광주를 분리하고 대전과 충남을 분리하고 그래서 지금 다 도청이 딴 데 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돈 들여서 할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뭐 전체가 뭐 40조 원이라는가요? 그걸 들여서 또 이걸 통합한다? 더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건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전남 광주는 통합하기로 했는데 이유가 거기다 돈을 많이 들여서 무슨 뭐 특별한 어떤 특정 산업을 유치하게 해주고 그렇게 특혜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저 경실련에서 지적한 걸 보면은 수많은 현행 법률을 위반해서 거기다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거예요. 좀 그런 걸 인센티브를 줘서 통합을 하게 한다는 건데 지금 일단 명분은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명분은 그만한 인센티브가 대구 경북에는 안 주어졌다. 네. 특정한 산업에 대한 특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일단 지금까지 반대했던 것은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그런 것들이죠. 뭐 대구 경북지사를 생각했던 사람들, 경북지사, 대구시장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자기에게 불리한 뭐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반대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남 광주는 이미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만약에 안 된다면 자신들의 어떤 책임으로 돌아올 거니까 지역 주민들은 통합을 해야 뭔가 많은 지원을 받을 거니까라고 하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에서 다시 좀 바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여권의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를 갑자기 제가 뭐 0살 때, 2살 때 제가 뭐 투기용으로 그걸 매매했다.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건데 도대체 어떤 논리 구조인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저는 그냥 그 재산세만 내고 있는 겁니다. 땅에. 말이 길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투기꾼입니까 농사꾼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막 가짜 뉴스 하면은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가장 후진 대응입니다, 그게. 이 농지를 두고서 어제는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정구청장의 농지 주변에 서울 성동구에 힐링센터를 지었고 이 부지가 통일교 개발지라는 내용인데요. 대변인 이 내용만 보면은 이제 자신이 보유한 농지 인근을 공금으로 개발했다는 거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네, 문제는 전혀 없고요. 농지 얘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600평이고 공시지가가 5,200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부가 매입을 하셨고 정원호 구청장의 이름으로 부모님이 계속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제 농기구가 못 들어가는 맹지로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그냥 방치된 그런 상태고요. 근데 94년에 농지법, 그래서 96년부터 적용이 돼서 그걸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수에 성동에 힐링센터가 있다는 건데요. 네. 근데 그 여수로 결정이 된 것은 성동 구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영월이 2위, 여수가 2위로 나와서 두 곳에 모두 힐링센터를 놓은 것이고 또 통일교 부지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수 교육지원청 산하의 폐교를 잘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호 구청장도 같은 반박을 했는데 이 성동구 힐링센터는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힐링센터 문제는 지역이라든지 그 절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한번 좀 확인해봐야 될 그런 문제고요. 네. 본인이 그냥 구청장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주민표를 거쳤다면 뭐 그 자체를 문제 삼을 건 아니지 않는가 싶은데 글쎄 이제 또 일반 국민의 김재섭 의원이 네. 의혹을 제기할 때 2살 때 샀다 투기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돼요. 부모나 할아버지가 사셨다면 그거를 이렇게 뭐 편법 상속이라든지 뭐 차명거래라든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체 내용이 안 되고 국힘 전략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후보가 아니잖아요. 네. 자꾸 정원호 구청장 공격하면 후보로 키워주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고 만약에 그런 어떤 분명한 의혹이 있다면 후보가 된 다음에 확실하게 제기하는 게 낫지 지금 후보도 아닌 상황에 자꾸 제기하면 정원호 구청장을 오히려 키워주는 거 아닌가? 전략상 좀 미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